모든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세금 연구를 하고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금을 많이 거둘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저 땅을 많이 훼손시켜가지고 저기다가 공장을 많이 짓고 저기다가 호텔을 많이 지어라, 저기다 모텔을 지어라. 춘천 우리 서울 시민이 먹는 상수원인 팔당호에는 옛날에 식당이 20개 있었는데 이제는 10,000개가 있어요. 그 정도로 지자체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들은 하나의 회사입니다. 이러한 우리나라가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바로잡아야 됩니다. 국민을 다스리다니. 국민의 대표예요. 그래서 대통령 이름은 국민 대표로 바꾸겠다. 대통령은 사면권을 폐지하겠다. 맨날 560 부정한 놈들 잡아 넣어놔면 뭐합니까? 김영삼이가 뒤에서 자 정치적인 흥정으로 야 저거 풀어줘라. 야 저거 사면해줘. 야 이번에 무슨 8.15 특사가 있다며. 야 2천만 원만 가져와 풀어줄게. 다 풀어줘. 이거는 맨날 사면 들어가봐야 빼쫓고 돈 많은 놈은 다 빠져나와. 이렇게 되면은 사법부에 망신이요 재판한 판사만 피곤한 거야. 그 사람은 잠 못 자고 맨날 재판하느라고 고생했는데 재판해놓으면 뭐해? 맨 위에 대통령이 밑에 똘마이들한테 야 그거 풀어줘라. 뭐 그럼 사면해. 이게 나라 꼴이 말이 안 되는 거야. 전두환 노태우 사면하자고. 국민투표가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할 수가 없어요. 지가 대통령이라고 뭐 때문에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합니까? 말하자면은 국민들에게 투표를 붙여 국민이 60% 풀어줘라. 그러면 풀어줘야지. 대통령 마음대로 장관 마음대로 풀어줍니까? 나는 대통령이 되면 사면권을 폐지하기로 내 공약에 제시했습니다. 대통령 이름도 폐지합니다. 심지어 대통령 단임제도 폐지합니다. 왜? 대통령 잘하면은 10년도 하라, 20년도 해. 루즈벨트가 미국은 대통령 2번밖에 못하게 돼 있는데 루즈벨트가 대통령을 4번 했어요. 하도 잘하니까. 야 이거 전쟁 중에 선거할 수 있냐? 다시 하시오. 이래가 헌법에도 없는 대통령을 4번 했어. 또 싱가포르, 이강요, 대만의 장개석이 30년씩 했어. 그러니까 경제가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어쩐지 알아요? 5년마다 대통령이 하나 나타나니까 참새떼들을 갖다가 한 5만 명씩 데리고 와. 대통령 척건들. 그것들이 와서 그냥 완전히 논밭을 농사지난 거 벼를 다 쪄서 먹어버려. 또 한 5년 있다가 싹 사라지고 나면 또 한 5만 명을 몰고 어떤 놈이 나타나니. 와서 또 싹 몰고 가버리네. 에? 아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래서 앞으로 장기 집권이고 뭐고 내가 공화당을 왜 좋아하냐? 박정희 대통령은 18년을 집권을 했지만은 박정희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 경부고속도로를 공사를 하겠다 하니까 김대중, 김영삼이가 불도저 앞에 가서 우토리 딱 벌고 들어누워. 그때 그래서요. 텔레비 봤죠? 아 그러니까 불도저가 밀려고 하니까 이거 보시오. 그 넓은 운동장 같은 길을 뚫어서 뭐 하려고 그래? 앞으로 100년 동안에 이거 못 써먹어. 그러니까 박정희가 뭐라는지 압니까? 야 이 사람들아 10년만 있어 봐라. 에? 땅, 그 경부고속도로 놓는 땅 가지고 여기서 서울서 인터체인지까지 땅도 못 산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만큼 미래를 내다보는 식견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지금 여기 우리나라에 정치한다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야. 고속도로 놓겠다면 낳지 마라. 포항제철 공사하겠다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제철소입니다. 지금 포항제철이. 그런데 김대중, 김영삼이는 야 이 사람들아 우리나라에 쎄쓸 데가 어디 있냐? 쎄쓸 데가 뭐 때문에 제철소를 만드냐? 당신들 미치지 않았냐? 박정희 당신. 이래가지고 대들어서 그러니까 박정희가 어안이 벙벙할 거지. 야 이 사람들아 앞으로 10년만 있어봐라. 이런 제철소가 하나 더 있어야 된다. 이게 뭡니까? 바로 이러한 정치인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어요. 이거를 싸그리 물갈이 해야 됩니다. 내가 텔레비 나가서 떠들면은 여러분 원자탄 구경 안 했죠?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지는 원자탄. 그건 유가 아니에요. 텔레비 나가서 내가 TV 연설을 5번 정도만 딱 하면은 물론 한 20번 하게 돼 있는데 한 5번째쯤 되면은 대한민국의 원자탄이 터져. 그게 공화당 원자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국민 정신을 바꿔야 되거든. 길 막던 놈들, 포항제철 못 만들게 한 놈들, 지금 경부고속철도 놓는데 내년부터 연간 경부고속철도를 다 놓고 나면은 연간 1조 원 적자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포항제철 공사할 때는 연간 2조 적자 난다고 한 놈들이야. 근데 이번에 좀 줄었어. 연간 1조가 적자 난다고 그러는데 실제
연간 1조의 흑자가 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대통령은 선견지명이 있어야 돼.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고 그 미래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전 국민이 반대하는 것, 국민적인 반대에 부딪히는 것만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전 국민이 목숨을 걸고 반대하는 제도는 반드시 국민에게 좋아요. 그러나 국민들이 목숨을 걸고 해달라는 거, 즉 호텔 짓게 그린벨트 좀 풀어달라, 뭘 좀 해제해달라, 야 저기 식당을 좀 짓게 해달라, 맨 3차 산업 놀고 먹겠다는 거, 맨 이런 것만 국민들은 해달라고 그래. 1차 산업은 죽어도 안 하려고 그래. 종업원 데리고 사업하는 거, 제조하는 거 안 하려고 그래. 이런 우리 국민이 원하는 대로만 가면은 우리나라는 머지않아서 망합니다. 그 여관에 가서 잘 사람도 없어지고, 그 호텔에 가서 잘 사람도 없어지지만, 그 식당에 가서 밥 먹을 사람도 없어지고, 점차적으로 3차 산업은 몰락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100만 명이라는 여성들이, 젊은 아리따운 여성들이 술집에 있어요. 그 여자들이 시집을 가서, 그 여자들이 엄연히 가정주부가 돼 있어야 될 여자들이 100만 명 정도가 술집에 있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하늘에서, 야, 너가 고생 좀 해봐라. 너가 맨날 경기가 그렇게 흥청망청할 줄 아냐? 고생 좀 해야 된다, 대한민국. 너가 이놈들 하는 게 뭐야? 전부 향락산업, 전부 놀고 먹자, 전부 술판이고, 밤 돼서 집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 12시 전에. 로마가 왜 망한지 압니까? 로마가 기독교 때문에 망했습니다. 망하기는. 로마가 종들을 데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종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가정에 충실했는데, 로마 사람들은 집에는 안 들어가. 잘 먹고 잘 사니까 맨날 군인들이 많아가지고 바깥에서 다른 여자들하고 놀고 집에를 안 들어가고 이러다 가정이 파괴되니까 로마가 서서히 멸망해서 로마는 가정이 파괴됨으로써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오늘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술집 많아지고 복덕방 많아지고 변호사 많아지고 이런 사회가 되면은 로마처럼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한테 그 불이 없으니까 차라리 낫네. 그래서 저는 사실 웃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내 자식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제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들어보시고 저는 대통령을 욕심하는 사람 아닙니다. 대통령 이름도 없애려고 하는 사람이고 조선 왕조를 부활해서 여기 우리의 조선 왕조의 고종 황제의 친손자입니다. 우리 이석재 아님이 고종 황제님의 친손자가 지금 여기 와 계십니다. 여러분도 잘 알지만 비둘기 집을 부르고 우리나라에 유명했던 텔레비에 많이 나오셨던 이석재 아님입니다. 옛날 같으면 왕이 되셔야 될 분들이죠. 여기 와 계십니다만 조선 왕조를 부활해서 일본 애들이 저 삼각산 꼭대기에다가 말뚝을 내려가지 않습니까? 왕조를 끊으려고 그런 거지 대한민국 잡아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잡아먹는 건 간단해. 군사로 가지고 밀어버리면 잡아먹는 거야. 그런데 왜 남산 꼭대기 저런데 가서 말뚝을 박아, 새 말뚝을. 왕조가 다시 부활 못되게 하려고 그랬어요. 이 조선 왕조가 5,000년 전부터 내려온 왕조인데 어떻게 됐든 왕조의 이름이 고조, 고려, 이렇게 오려 이렇게 바뀌어왔지만은 조선 왕조는 5,000년 동안 이어왔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왕조예요. 이 왕조에 사실은 여러분들은 고조선에서부터 고구려니, 고려니, 조선이 내려왔다 해서 그 왕조가 정통성이 있느냐고 그러면 정통성이 있습니다. 이런 왕조도 있습니다. 임명제 왕조라 해가지고 내가 왕을 하다가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한테 또 왕을 넘겨주는 수가 있습니다. 또 그분은 또 왕을 하다가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분한테 또 왕을 넘겨줍니다. 이런 왕조도 있기 때문에 고구려부터 고조, 신라 이렇게 내려온 거 백제부터 내려온 거 다 왕조의 역사입니다. 5,000년 됐습니다. 거기에 몇 번 맥이 바뀌었대서 왕조가 아닌 게 아니에요. 이거를 일본이 끊으면 대한민국은 왕조만 끊어버리면 대한민국은 맥을 못 쓴다. 왜? 서로 잘난 사람들이니까. 하다못해 저 빌딩에 수의하시는 분, 여기 앞에 가서 무슨 장사하시는 분, 여기 동사무소 동장님도 대통령 시키면 다 합니다. 얼마든지 청렴하고 우리보다 더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은 너무나 머리가 좋고 다 대통령도 아니기 때문에 사고이 많으면 배가 하늘로 올라간다고 대한민국 잡으려고 왕조부터 끊어야 돼. 이게 일본의 방침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선 왕조를 딱 끊어버리니까 김구다, 이승만이다, 모두가 다 내가 대통령이다 하고 나서다가 결국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조선 왕조를 저는 부활해서 우리나라에 형식적으로 왕이 있어야 남북 선거 없이 북한도 국호가 조선이니까 왕이 남북을 대표하고 외교권을 주고
대통령은, 남한 대통령은 국방권과 행정권을 가지고 북한 대통령은, 북한에 있는 주석들은 자기 북한 국방권과 행정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협조하면서 원자력 발전소도 만들고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하면서 아주 먼 훗날 우리의 컴퓨터를 만드는 이세들이 통일을 해야 돼. 우리는 통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이라는 감정도 있거니와 6.25 사변이라는 악몽도 있고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왜 우리가 통일되면 안 되냐? 우리가 있을 때 하면 안 돼. 독일이 통일이 딱 되고 나니까 부동산 관련 재판이 60만 건이 일어났어요. 동독에 있는 땅 저거 내 거다. 서독에 있는 땅 저거 내 거다. 이래가지고 재판이 붙은 게 60만 건이에요. 앞으로 150년간 재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나라 사람, 지금 이 세대들이 통일이 되면은 땅 싸움이 붙어가지고 오히려 남북한이 전쟁이 날 가능성이 있어요. 200만 건 정도 부동산 재판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부 북한에 가서 이게 내 땅이었는데 왜 네가 가지고 있냐? 야, 이건 내 땅이다. 뭐 이래가 지주들이 나타나면 난리가 나고 국민이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성세대들, 땅 좋아하는 사람, 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늙은 사람들 다 죽고 나면 통일이 돼야 돼. 그 서둘 거 없어요. 그래서 나는 통일 문제에 관한 한 서둘지 않습니다. 남북한이 단계적으로 조선 왕조를 부활해서 민족의 구심점을 만들고, 그 영국과 일본도 왕이 딱 있으니까 메카드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일본의 천황폐하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천황폐하는 못 죽이고 일본의 전복을 다 총살시켰어요. 총살시켰는데 천황한테 가서는 메카드가 90도로 절을 한다. 천황한테 가서 왜 자기 그 수상을 싸죽인 놈이 천황한테 가서 90도 절을 해요. 그게 일본이 천황을 모시고 있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왜 그러냐? 천황을 놔둬야 천황을 앞으로 이용해가지고 일본을 통솔이 가능하잖아. 그렇지 않으면 일본이 섬나라인데 여기저기서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면 그걸 어떻게 통솔하냐 이 말이야. 그래서 나름대로 국왕제도는 구심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꿀벌을 보면 알아요. 여왕벌을 갖다 죽여버리면 그 벌들이 우왕좌왕하다가 다 도망가 버려요. 국가도, 대통령은 국가의 정신적인 지주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 이름은 없애고 국민 대표로 바꾸고 국왕을 옹립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은 국왕이 남북을 대표하는 외교권을 가지도록 제가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조선 왕조가 부활돼가지고 경복궁에서 국왕이 당신 당상관 하시오, 당신은 정이품, 모든 현역 장관들은 관직을 가지겠죠. 왕실의 관직도 가집니다. 겸해서. 그러면 무슨 행사를 할 때 실제 문화재가 아니고 그 살아있는 문화재로 바뀌어 실제 모든 장관들이 당상관 임원이 예복을 입고 한 분씩 왕궁에 가서 행사도 하고 그게 실제지. 그래서 무슨 큰 국가적인 행사도 하면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옛날 몇천 년 전으로 돌아간 것 마냥 우리의 문화가 되살아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이 푸근해져. 꼭 박 대통령이 총 맞아 죽을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허전했습니까? 그런 거와 같이 왕이 옹립이 되고 나면은 일본 사람들이 독도 저거 우리 땅이야. 그런 소리를 못해요. 이거 왕이 없으니까 대한민국 사람은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니까 이건 뭐 가서 이거 우리 땅이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잘 단결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를 얕봅니다. 그리고 저는 일본이 끊어난 그 원자탄, 우리 핵관계를 나는 핵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뭐 핵은 우리가 알다시피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는데 독일은 우리나라를 침략해가 독일은 세계를 침략해서 먹으려다가 독일 자체가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잡혔어요. 전범입니다. 독일 자체가 전범이 돼가지고 미국과 소련이 놀아가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전범이 아니에요. 일본이 전범인데 전쟁은 일본이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먹었는데 미국과 소련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구해준답시고 일본 놈을 다 잡아놓고 우리나라를 둘이서 놀아가지자. 그래가지고 미국하고 일본이 놀아가졌으니 우리는 완전히 피해자야. 저 도둑놈 잡아주러 119하고 경찰에서 와가지고 우리 집에 돌았다 이게 딱 돌아가지고 도둑놈 다 내가 쫓아놓고 야 너그 집 이거 119하고 경찰하고 둘이서 놀아가지자. 이런 식이야. 대한민국은 전쟁 피해 국가인데 전범 국가인 일본을 두동강이 내가지고 저 홋카이도를 너가 가지고 통치해. 일본 여러분들 맛을 좀 보여야 돼. 앞으로 식민 통치를 좀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일본을 두동강이 내야지. 왜 독일입니까? 우리나라가. 독일은 전쟁을 일으켜서 전 유럽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고 아프리카를 먹고 들어가다가 일본은 어디를 먹었습니까? 아시아를 먹었고 서로 결합을 해서 세계를 지배하려다가
그렇게 나라가 두동강이 난 거고, 우리나라는 아무 죄도 없이 가만 앉아있다가 일본 사람한테 의해서 두동강이 났으면, 미국이 찾아줬으면 이 사람들이 엄연히 일본으로 물러가서 두동강을 내서 해야 될 텐데 우리나라를 놓았다 이거. 그로 인해서 6.25가 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본 피해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나는 핵을 만들어서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으면은 물론 미국에서 나를 죽인다고 공갈을 하고 네가 핵만 만들어봐라. 핵 만든다는 공약만 하니까 너는 지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뭐 미국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박 대통령도 핵을 만들다가 죽었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공화당을 만든 이유는 박 대통령이 마지막 못한 것을 내가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보다 한 수 더 떠요. 여러분 잘 알지만 예수나 석가는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움직인다는 것, 뭐 그거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박정희가 비록 죽었지만 그 박정희의 죽은 사람이, 여기 도산 안창호 선생이 죽었습니다마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정신이, 내가 어릴 때 도산 안창호 선생의 시를 그 유언을 달달달 외웠습니다. 내가 여기 오기 위해서 외운 게 아니고 내가 어릴 때부터 외우고 있는 게 아까 도산 안창호 선생이 죽을 때 남긴 시입니다. 내가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대통령 되겠다고 한 사람이 그걸 외울 수밖에. 그러나 왜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대통령이 목표냐? 그게 문제입니다. 왜 멀쩡한 사람이 그 고생길로 걸어가냐? 무슨 독립운동 하듯이. 그건 가능성이 0.1%도 없는데 이상하게 나는 국민학교 어릴 때부터 그 가능성을 100%로 봤어요. 뭐 지금 이게 이제 도전입니다만은 그 틀림없이 또 이루어질 걸 보고 있습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여기서 미국을 간다고 할 때는 아침에 출근한다고 가방을 들고 딱 나가면서 자기 부인 얼굴을 한번 탁 쳐다봅니다. 자기 딸 얼굴을 한번 탁 쳐다봐요. 여보, 내가 갔다 올게. 그리고 자기 아들 얼굴을 한번 썩 쳐다봅니다. 그것은 내가 이 비행기를 타고 가면 오늘이 마지막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이름, 나의 모든 것이 오늘 내가 가서 비행기 핸들을 잡는 순간에 끝나는지도 모릅니다. 언제 비행기가 출항할지.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 한번 더 쳐다봅니다. 여기서 미국으로 갔다 와야 되는데 여보, 내가 갔다 올게. 그럼 난 죽으러 간다 소리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 자가용 몰고 출근하는 사람은 마누라 얼굴 자세히 안 쳐다봐요. 아들도 안 쳐다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려서부터 대통령이란 걸 목표로 한 사람은 절대로 경문지를 안 해. 내가 무슨 사소한 일을 할 때도 대통령 될 사람이 남의 고구마 밭에서 고구마를 빼먹는다. 야, 이건 있을 수가 없어. 고구마 다시 빼먹다가 묻어. 대통령 될 사람이 담배를 핀다. 이건 문제 있어. 안 피워.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행동 하나하나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우리 어린이들한테 뜻과 이상을 어려서부터 교육을 제대로 심어야 되냐면 어려서 목표가 딱 정해져 있대. 어려서 우리가 목표를 센터보드를 잡은 사람은 절대로 견문지를 안 하고 탈선을 안 합니다. 어릴 때 아이고 가다가 보면 뭐 내가 뭐가 됐든지 가는 대로 가지 뭐, 이런 사람은 자주 뺏겨. 이래서 우리가 나라도 진로를 우리 같은 사람이 딱 잡아놔야 해요. 서울시청을 옮긴다. 그럼 시청은 어디로 가야 된다? 청와대는 어디로 옮긴다? 우리나라 계획은 어떻게 생긴다? 제주도를 홍콩처럼 만들어가지고 전 국민이 가만 앉아서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부자를 만들 수가 있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의 원리 조순 같은 이런 사람들은 교과서에서만 배웠지 실전 경험이 없어. 조순 경제 1인자가 경제를 경험해본 적이 없어. 대학 교수들이 앉아서 청와대에 앉아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15년간 야간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주간은 학교 못 다녔어. 주간에는 검은방에 다녔고, 검은방 가서 공장에서 검 세공하는 거, 수출 공장에서 검 녹이려고 검에다가 신주 넣어가지고 녹여가지고 검 24K, 14K, 18K 지시하는 대로 순검덩어리 이만한 거 가지고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청산가루를 부으고 청산불에서 코피가 펑펑 터져. 그거를 몇 년간 하면서 공장에 다니면서 낮에 고등학교 야간을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것뿐입니까? 자동차 제일역에, 저기 불광동에 있는 제일역에 버스 줬어. 가서 맨날 저녁마다 자동차 고쳐 시단 말이.
그러니까 그때는 정비공장이 없어. 자동차 종점이 정비공장이야. 거기서 매일 밤늦게 12시에 끝나요. 12시에 다 손님 내려주고 나면 차고에 들어가면 한참 다른 애들은 잠잘 시간에 그 자동차 시다마리에 들어가서 들어오는 거 아니고 하루 저녁 내 차를 고쳐. 그러다 잠을 잔다고 버스 안에서 잠을 자다가 한 6개월 만에 버스 안에 불이 났어. 하도 추우니까 이 백열구 자동차 고치던 거 전부 다 막 물 끌어안고 잤다고. 자동차 안에서 맨날 자니까. 그러니까 그 다마가 어떻게 내가 끌어안고 있는데 내가 덮고 있는 이불에 불이 붙어가지고 왜 불이 나버려. 그냥 버스가 그냥 밤에 자는데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 내가 버스 밖으로 뛰쳐나와서 도망을 간 거예요. 그게 버스 조수를 이제 안 하게 된 원인인데, 이렇게 낮에 공장이나 직장을 15년을 다니면서 밤에 야간 학교를 다닌 사람하고 편안하게 서울대학교, 앞으로는 말이야, 옛날에는 무슨 지주회급이다, 무슨 자본주의다, 자본가다, 뭐 이런 사람의 싸움이 있었지만, 사상전쟁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학벌전쟁입니다. 인류대학 나온 사람하고 인류대학 못 나온 사람들하고 지배하느냐 맥히느냐 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0.5%도 안 되는 서울대학교 경기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이 99.9%의 좋은 대학교 못 나온 사람들을 지배하고 가지고 놀고 지금 마음대로 세금을 조정하고 지금 마음대로 높은 자리 다 가져가고 다 하는 시대입니다.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로 말하면은 공산당 고급 공산당원들이에요. 저거가 다 좋은 자리를 다 해버려요. 야 서울대학교 총장, 야 너 서울대학교 나와서 너 해보고, 야 너 장관 26명 쫙 전부 서울대학교. 이게 뭡니까?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웃음이 나와요. 앞으로 0.5%의 인류 엘리트들하고 내가 붙습니다. 내가 서울 중량교 철길 아래 다리 밑에서 났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어머니는 서울에 면회를 와 있었어요. 진주에서 면회를 와 있었는데 아버지가 서대문 교도소에서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사형선고를 받으니까 어머니가 면회를 왔는데, 어머니가 면회를 가면 아버지는, 야, 그 애를 뵌 사람이 빨리 시골로 내려가라. 나는 좀 있으면 죽으니까 빨리 시골로 내려가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데 어머니가 안 내려가고 면회를 하기 위해서 중량교 철길 다리 밑에 움막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안쓰러우니까, 애를 낳을 때가 다 된 여자가 맨날 거기서 자니까, 아니 우리 집에 와서 자시오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니 남편이 내일 모레 죽을 텐데 내가 어떻게 온돌방에 가서 잠을 자요. 그러면서 그거 가만히 깔아놓고 거기서 나를 1950년 1월 1일 날 밤 11시에 거기서 낳았어.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결국 산후가 안 좋아가지고 몸이 얼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돌아갔어요. 그 돌아가는 바람에 나는 남의 양자로 컸어요. 물론 양자로 컸지만은 시골서 남의 양자로 우리 고향에서 집안 어른들이 있는 데서 컸으니까 정상적으로 컸어요. 그래서 국민학교 때 모섬산이 비슷하게 우리 친척집에서 컸습니다. 그러면서 낮에 국민학교 다니면서 야간 서당을 다녀가지고 내가 한문을 33권을 뗐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때 주역을 떼고 한문을 거의 다 뗐었죠. 그리고 중학교 때 서울에 중학교를 80명 중에 우리 반에서 중학교 안 간 애가 내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기다리다가 안 되겠더라고요. 서울로 도망을 왔습니다. 그래 와서 남대문서 구두를 닦고, 맨날 구두를 닦고만 밤에 가서 야간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숙제를 하려고 그러면은 한 30명이 한 방에서 자요. 조그마한 방에서 이렇게 1층, 2층, 3층을 계단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뭐가 합숙소인데 담배 연기 때문에 글을 못 봐요. 글을 읽을 수가 없어. 담배 연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겠어요. 수일이 화계사에 가서 스님의 아들로 들어가가지고 스님의 아들로 이제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야간 중학교. 그래서 야간 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목사님 아들로, 강화문 내수동교회 홍근선 목사님 아들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수일이에 국민학교 중학교 다닐 때는 야간 낮에는 절에서 일해주고 밤에는 이제 학교를 가고 했는데, 이 고등학교 때는 목사님 아들이 있으니까 목사님이 낮에는 금은방에 시집을 시켜줬어요. 금반지 만드는 공장에 수출하는 공장이에요. 거기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나중에 그 금은방에서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금은방에서 사고가 났어요. 금반지가, 그 수출하는 금반지가 20개가 없어진 거예요. 그 없어졌는데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 좀 의심을 받는 거예요. 그 중에 내가 의심을 또 받았어요.
나는 아버님이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이 추천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기는 전부 목사가 추천했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보관이 되어 있냐면 큰 저울 위에 금덩어리가 한 개씩 또 얹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작업할 때는 그 금덩어리 있는 저울을 딱 내려가지고 작업을 해요. 이렇기 때문에 언제나 금의 양이 일정이 돼, 무게가. 작업한 거고 안 한 거고. 이게 저녁 되면 전부 확인을 하는데 금반지가 20개가 없어지고, 이래가지고 젊은 애 5명이 모가지가 날라가요. 나도 의심을 받았지. 그 방에 있었으니까. 그게 딱딱 한 방이가 돼 있거든, 방이. 그리고 창문이 없어요. 도둑놈 올까 봐서 창문이 완전히 밀폐가 돼 있어요. 공기가 얼마나 나쁜지 몰라. 그런데도 아버님이 거기 다녀라. 내가 목사 월급 가지고는 니하고 못 사니까 니 학비는 니가 벌어라. 이래가지고 그 검은방을 내가 다녔습니다. 내가 이렇게 야간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때는 우리나라 첫째 재벌 양자가 됐어요. 목사님 아들로 대학을 가려고 하니까 목사님이 야, 너 주일반을 가르치라 그래서 주일반을 한 2년을 가르치는데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책 한 번을 못 들어서 책 한 번 볼 시간이 없어. 애들 가르쳐야 되니까 주일반 요만한 애들 하나님이 어떠고 막 좀 가르치니까 이걸 무슨 공부를 할 시간이 있어요. 아버지가 새벽 4시에 딱 새벽 기도하느라 깨워가지고 그때부터 기도로 시작해가지고 그냥 월요일날까지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나는 이제 아버님을 떠나겠습니다. 그 어디로 가냐? 나는 저 홍제동 꼭대기 가서 텐트 치고 나는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을 말빨리 되겠으니까 아버님 혼자 사십시오. 아버님이 독신이거든. 평양에서 내려온 목사님인데, 홍건석 목사님. 아버님 혼자 사십시오. 난 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홍제동에 가서 텐트를 치고 야간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밤중에 학교를 갔다 올 때는 그 호떡을 한 2개를 사와가지고 하나는 저녁이라고 먹고 호떡 하나는 가지고 있다가 아침에 먹어요. 근데 그 호떡이 밤 되면은 지 새끼가 와서 호떡을 먹어버려. 산이니까 지를 주고 먹어버리니까 내가 할 수 없이 텐트 밑을 파가지고 도가지를 하나 묻었어. 그 위에다가 베니다를 덮고 위에다 가마니를 깔았는데 나중으로 그 일하러 갈 때는 가방을 그 밑에 넣어놔니까 학생들이 꼬마들이 몰라요. 그거가 놀이터야. 꼬마들 동네 그 당시 판자촌이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밤에 학교 갔다 오니까 텐트가 날아가 버렸어. 그러나 이 코에 보면은 이 흉이 하나 있어요. 요 밑에 안 보입니다 잘. 근데 이거는 밤에 자는데 지 새끼가 와서 코를 물고 잡아 당겨요. 근데 이걸 손으로 탁 치니까 얘가 찢어져 버려요. 네. 그렇게 내가 거기서 있다가 텐트가 날아갔는데 밤에 그 텐트를 찾으러 가다가 어떻게 절벽에 떨어졌어요. 남의 화장실 판한데 떨어졌는데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우연히 우리나라 첫째 재벌 양자가 되었습니다. 병원으로 가서 치료도 못 받고 그 앉아있다가 우연하게 2달 만에 이 다리가 붙었어요. 부러진 게. 붙어가지고 다시 학교로 가려고 하니까 돈이 없잖아. 동네 아주머니가 쓰레빠를 팔아라 이거예요. 그냥 주더라고. 팔아가지고 원가만 넣고 나머지는 학비에 보태 쓰라고. 그래서 쓰레빠 10개를 가방에 넣어가지고 부자들이 사는 가이동을 갔어요. 가서 가방을 이렇게 놔놓고 대문이 열려 들어갑니다. 그 당시도 대문을 다 닫아놔니까 한 집만 들어가면 2-3클럽이 살아요. 그 이렇게 길에 앉아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대문이 저기서 열려요. 큰 집 대문이. 그래서 내가 쫓아갔죠. 모자를 딱 벗어들고 책가방을 들고 쫓아가니까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벤서가 나와요. 벤서가.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 첫째 재벌이에요. 그래서 딱 올라가서 쫓아가니까 그 양반이 차를 타려다가 나를 딱 보더니 운전수 보고 잠깐 기다려봐라. 그래서 내가 쫓아가서 가방을 앞에 딱 놓고 모자를 다시 쓰고 거수경렬하면서 신발을 딱 꺼내가 연상에다 딱 갖다 댔죠. 어르신님, 나는 학생인데 나는 이 야간 학교를 다닙니다. 이 쓰레빠를 빨리 팔면은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신다 생각하고 이걸 좀 하나 팔아주시오. 딱 되니까 이 사람이 나를 요렇게 보더니 요렇게 쳐다보더니 내 손목을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딱 잡고 들어가서 그게 아들이 되었어요. 무조건 내 자식을 하자는 거예요. 자기는 중학교 중퇴를 했는데 니보다 환경이 좋았다 이거예요. 어머니도 있다 이거예요. 자기는. 그런데 자기는 쉽게 공부를 포기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첫째 재벌이지만은 26개나 되는 회사를 가지고 있지만은 자기가 얼마나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시달렸든지 이루 말할 수 없다. 내가 만약에 법률을 조금만 배웠어도 내가 공부를 조금만 했더라도 이런 수모를 해가 안 당할 텐데 내가 너무나 억울하다. 자네 그 공부하겠다고 시간을 좀 달라는 소리를 듣고 내가 부끄럽다. 그러니 당신은 내 아들 해야 된다. 난 못하겠어. 왜 못하냐? 나는 내 아버지 어머니가 죽었는데 혼백을 모셔야 되고 나는 제사를 지내야 되는 사람이요.
근데 내가 남의 아버지를 모실 필요 없어. 얼마든지 내가 고학에서 공부할 수 있으니까 날 보내주시오.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아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집의 아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끝까지 고집을 하니까 나중에 하는 소리가, 너 난 길거리에 어떤 어른이 쓰러져 있으면 너가 아버지 아니라고 못 본 채로 가려고 그러냐. 그렇지 않죠. 바로 내가 자네가 없으면 나 안 되니까 나를 좀 구해다오.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일 올 테니까 쓰레밥 값만 주십시오. 나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한 상을 채려와서 밥을 다 먹을 때까지 사정을 하더라고. 다 먹고 나니까 쓰레밥 값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10클레 값을 줘요. 그래서 10클레를 다 팔아주시는 겁니다. 10클레를 내가 다 팔아줄게. 그 대신 내 아들을 해다오.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일 12시에 올 테니까 날 내보내주셔야 해요. 좋다, 가라고. 그 대신 우리 운전수하고 같이 가래. 우리 운전수가 가가지고 자네 있는 데를 알아놔야지. 자네가 올지 안 올지 어떻게 하냐 이 말이야. 안 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운전수를 따라 보내겠다. 나는 안 돼요. 난 버스 타고 가겠어. 안 되니까 좀 가라. 이래서 할 수 없이 그 사람 차를 타고 홍제동에 가서 그 운전수가 카메라를 가지고 내 천막을 다 촬영을 다 하더라고. 그러니 그 다음날 그 운전수가 쫓아와서 회장님이 그러는데 아저씨 그 모든 이 학생 자네 그 텐트고 모든 소지품을 하나도 버리지 말고 다 가져오라대. 그래서 다 가지고 가서 그 다음날 그 집 아들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첫째 재벌 아들로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얼마 몇 달 있으니까 나보고 서울대학에 넣어주기로 했으니까, 총장 서울대학교에 이야기했으니까 너 서울대학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조치를 할 테니 야간학교 그거 다니지 마라. 아니 아버님, 참 내 그거 보면은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고치시겠어요. 아버님, 내가 서울대학교를 왜 갑니까? 서울대학교 가면요 앞으로 이 사회에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이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하고 나중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수가 있으니 서울대학교는 마음 약하고 몸 약하고 신체 허약한 사람들이나 가시고 가서 재주 없는 놈들 가서 법관이나 하고 공부해가지고 펜대 굴리고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밑바닥 생활을 하면서 야간 학교만 16년이라는 기록을 깨야 되지 여기서 중간에 주간학교를 간다 있을 수가 없어. 그러나 서울대학교 안 가요. 이래가지고 우리 아버님 말을 최초로 거절했어요. 그게 우리 아버지의 말을 거역했습니다. 그러나 그 회사 아버님의 회사 26개의 모든 인사권은 내한테 맡겼어요. 네가 너무나 뭘 잘 보고 무슨 행사라도 날짜도 내가 잡아주고 아버지가 뭘 제사를 해도 지방도 내가 써주고 모든 걸 내가 하니까 아버님이 나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모든 직원들 잘못하는 거 인사이동하는 걸 나한테 맡겨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모든 정권을 행사했습니다. 19살 때. 그러니까 내가 19살 때 그룹의 모든 인사의 책임자였어요. 우리나라 첫째 재벌이. 얼마 전까지만 내가 공장에 검은방에 내가 금반지 만드는 기술자였는데 그렇게 돼버려서 하루아침에. 그래서 내가 파란만장한 경험을 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해창 대표의 아들을 칭찬을 하고 나쁘지 않다고 하는 것과 같이 김영삼, 김 대통령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선전지명이 없었다는 것 뿐이에요. 박 대통령이 고속도로를 올 때 못 넣게 했지요. 포항제철을 못 넣게 했죠. 경부고속철도 지금 전 국민들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국민이 안 된다고 하면 성공하는 사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국민들을 올바르게 이끌어 가려면 바로 제가 30년 어려서부터 지금 47입니다. 국민학교 때부터 내가 계획해온 모든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어떤 정권 창출로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김영삼, 김대중, 이해창, 조순 어느 누구도 나쁘지 않아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아버지의 결정만 자꾸 쳐다보는 자식은 그 집안이 망합니다. 절대 집안이 망하려면 아버지가 술 마시면 그 술 마신 것까지도 좋게 보여야 그 집안이 잘 돼요. 그런데 자식이 아버지 사사건건이 아버지 흉을 보는 거예요. 아버지 잘못된 거 자꾸 어머니 잘못된 거 같고 이러면 집안이 망하고 자식이 아버지의 좋은 점만 맨날 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쁜 점이 많은데도 우리 아버지는 술을 저리 많이 먹고 맨날 집에 늦게 들어오고 저러지만 우리 아버지는 참 마음이 좋아. 이렇게 자기 아버지의 좋은 점만 보는 자식은 그 집안이 잘 되는 겁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김대중, 김영삼 같은 사람 마냥 맨날 상대방 흠집만 찾아내가지고 시비하면은
그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직 대통령들에 대해서 나는 존경심을 가집니다. 김영삼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김현철이, 여러분 알지만 이해찬의 아들도 아무 잘못이 없지만 김현철이도 잘못이 없는 사람. 여러분들은 김현철이 잘못 없다고 그러면 날 때려죽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도 효자야. 박찬호도 효자요, 이해찬의 아들도 효자요, 김현철이도 효자입니다. 왜 그러냐? 아버지를 당선시키겠다고. 다른 사람은요, 이성계 아들은, 큰아들은 아버지가 왕된다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가버려요. 물론 이방원이는 안 그랬습니다만 이성계 큰아들은 가버려서. 그러나 김영삼이의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도왔어요. 큰아들은 안 도왔지. 아버지의 얼굴도 닮았지만 아버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어요. 그래서 지금 교도소가 있어요. 아마 김영삼 대통령은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될 거예요. 왜? 경제는 망쳤지만 자기 자식을 교도소 보낸 대통령은 역사에 없습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검사들한테 백을 써가지고 야, 사진에 이런 거 차단해라, 안 나오게 해라 할 수 있어요. 김영삼 대통령 성격 고지식합니다. 절대 그런 거 못 봐요. 내 자식이라도 문제 있어 조사해. 할 수 없어. 교도소가 그거요, 얼마든지 검사를 움직이고 여론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정책적으로 내하고는 달라요. 내같이 대학교 명칭을 폐지하겠다, 또 국회의원 제도를 폐지하겠다, 여자 50% 남자 50%, 모든 여성 단체장들이 배지를 붙여야 돼. 그러니까 여성 의원이 50%야. 뭐 다방조합장이 됐든 무슨 말이야 YWC 회장이 됐든 모든 여성단체에 배지를 붙여. 그래 여성 50% 남자 50%. 그래 국회의원 제도가 바뀌어. 현행 국회의원 제도는 없어. 여기는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에서는 돈 버는 사람이 이거예요. 말하자면은 자본주의의 꽃은 직영단체입니다. 여기에 경영자 총연합회가 있으면 그 사람들 경영자 총연합회 회장은 국회의원보다 더 높은 자리예요. 그런데 김대중이가 야 너 전라도 한평에 가서 국회내, 김영삼이가 너 거제도 가서 국회내, 그럼 그냥 배치 붙여. 그 사람이 지적해주는 사람이 전부 국회를 장악해버려. 딱 두 사람이 지적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국회의 절반을 장악한다 이겁니다. 김대중이가 야 너 저 전라도 저 여수에서도 출마해, 그리고 너 내일 모레 배치 달아 이 소리예요. 딱 두 사람이 모든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을 좌우한다면은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됩니다. 모든 자본주의에서는 자본을 만드는 기업가의 대표, 노동자들의 대표, 노조의 대표, 모든 사회 다방조합장, 버스 사업조합장, 택시 사업조합장, 모든 장들이 배지를 붙여요. 그 사람들이 세금을 내. 무슨 지역 대표가 세금을 냅니까? 세금 내는 사람들의 나라예요. 이 나라는 세금 내는 사람들의 나라라고. 세금을 적게 내는 사람일수록 자격이 없다는 게 아니라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모임의 장이 국회의원이 돼야 이 나라가 바로 잡힙니다. 그래서 직능의회를 만들겠다. 그래서 저는 직능의회의 국회의원 제도를 폐지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제도가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총재보다 낫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대중 총재가 텔레비 어제 나와서 교육제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학 자율에 맡긴다. 내가 권총이 있었으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싸줍니다. 정말 권총을 안 차고 있으면 망정이지. 텔레비를 향해서 그냥 총을 쏠 거예요. 우리나라 교육을 어떻게 바꿔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 길이 있느냐 모르니까 대학 교육은 대학 자율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10년 이내에 우리나라에 있는 은행은 모두 망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은 다 망하고 대학 재벌이라는 재벌이 나타납니다. 대학 총장이 재단 이사장이 등록금 올려 학생을 몇 명 모집해 대학 재단 이사장이 졸지에 재벌이 돼버리고 모든 경제가 재벌이 됩니다. 이렇게 대학이 전 우리나라의 경제를 장악하게 되어 머지않아서 그래서 대학 자율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냐? 대학 입학제도를 폐지해야 돼. 국민학교 때부터 교육을 다시 바로 시키고 중고등학교 때부터 국가교육을 바로 시키면서 대학 때는 중고등학교 때 적성이 좋으면 한두 과목만 공부하면 돼. 그거를 가지고 그냥 한두 과목 자기의 전공 과목을 가지고 대학교 때 컴퓨터가 자기 좋아하는 예술을 좋아하면 예술과 이렇게 입학이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단 4년제 대학을 가는 사람은 장학금이 없어. 2년제 대학 전문대학을 가는 사람은 장학금으로서 전 학비가 면제돼.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사람을 기술자로 만들어내면서 대학을 풀어버려.
모든 사람이 대학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나라가 바로 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학 교육을, 김대중 형제는 대학 교육을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정책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 사람이 나쁘다, 그 사람들의 결점을 집착한 게 아닙니다. 그런 훌륭한 분들도 어떤 기준이 없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교육을 바꿀 때는 대학을 평준화해버리고 모든 학생이 고등학교 때 자기가 좋아하는 적성대로 대학을 갈 수 있게 이렇게 돼버리면, 대학을 가는 것도 우리 집은 동숭동에 있다 그러면 컴퓨터가 따다닥 쳐서 너는 경희대학교 가까운 대학을 결정하면서 모든 대학 이름이 없어져요. 제1대학, 제2대학, 경기대학이 제1대학, 제2대학, 가나다 순회에서 쫙 되면은 불란서같이 대학 명칭이 없습니다. 지금도 미국과 영국은 소르몬 대학, 하버드 대학이나 또 일본의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속으로 썩어 있어. 미국은 말이 저렇지 속으로 썩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불란서같이 드골이 혁명을 해가지고 교육제도를 바꿨는데, 모든 대학 이름을 없애버리고 채권 30년 채권을 가지고 모든 대학의 재단 이사장한테 권리를 인수받아버렸어. 그래가지고 대학, 소르몬 대학이고 뭐고 이름을 싸그리 그냥 제1대학, 제2대학. 그래서 불란서는 대학이 없어졌어요, 이름이. 그래서 불란서 사람들 요새 가서 봐요. 느긋하고 폭력이 없고 불란서같이 굉장히 편안한 나라가 없습니다. 교육이 잘 돼 있어요. 그러나 미국은 하버드라는 걸 향해서 엄청난 학생들이 전쟁을 합니다. 그 나라 그렇게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에서는 탈락자들이 엄청난 사회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러나 모처럼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또 요새 불경기니까 이렇게 초라한 곳이지만 하늘은 이런 초라한 이런 사람들의 이런 또 뜻 있는 도산 안창호 선생 같은 분이 있는 데서 이렇게 전당대회를 하는 것을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또 여기 오신 분들은 내가 만약에 앞으로 2002년도를 노리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300만 표가 목표예요. 300만 표는 어떤 표냐? 여기 있는 200명이 말이요, 한 사람 앞에 5명한테만 가서 이야기하면은 300만 표가 나옵니다. 실제 그 중에 또 그 5명이 각자 또 5명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이 미국에서는 다단계 판매 전략입니다만은 이 200명이 정상적으로만 교육을 받는다면은 그 미국 사람들 하는 그런 조직 역학에 의해서 우리가 300만 표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300만 표를 얻은 다음에 앞으로 5년 후에 2002년도에 우리나라 대통령에 다시 출마합니다. 물론 앞으로 2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 때 국회의원 20명이 목표예요. 국회의원을 창내보내가지고 20명을 붙여요. 물론 나는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대체로 달고 들어가겠죠. 그런 다음에 2002년도에 대통령 선거에서 내가 당선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오신 분들은 내가 전부 이름을 명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최초의 선거운동원이고 또 내 이야기를 직접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선전을 해준다면은 지금 주간현대라는 신문 가판대가 있으니까 그걸 사가지고 선전을 하면 됩니다. 그 모든 내용이 내가 지금 연설을 하는 내용이 거기 들어있어요. 주간현대 한국어 1,000원입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2000년대 대통령이라고 지하철에 그 책이 나와요. 그런데 10년 전에 나는 소련이 없어진다고 했고 5년 있다가 소련이 없어졌어요. 그때 김영삼이가 3당 합당할 것이다 했는데 3당이 합당이 3년 후 4년 후에 됐어요. 그와 같이 내가 우리나라 1, 2, 3, 4대는 이승만이고 5대가 윤대선이고 윤대선은 과도기입니다. 6, 7, 8, 9는 박정희고 10대는 최고가 과도기입니다. 이번 15대가 과도기가 온다고 또 책에 써놨는데 정확하게 이번에는 과도기 대통령이 나타납니다. 과도기 대통령이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왜? 5대, 10대, 5대 윤대선이 과도기, 10대 최고가 과도기, 15대 인시 과도기. 그러면은 이렇게 과도기 대통령이 3번 나타날 때마다 허시가 나타났어요. 자, 5대 윤대선이는 허정희가 만들었어요. 10대 최고는 허창희, 허상수, 허학길, 허문도, 정대아이를 만들어냈어요. 꼭 과도기 때는 허시가 나타나요. 이번이 15대 과도기인데 허정희가 나타났습니다. 동화당에 허정희가 15대 과도기 대통령 후보가 됐다가 16대 당선 17대, 18대, 19대, 20대 이
5년간 이 나라를 완전히 바꿔치웁니다. 5년 가지고요, 들어가서 청와대 화장실도 잘 몰라요. 정말 거짓말이 아닙니다. 청와대 들어가서 건너는 데 가서 뭐 여기 목욕탕이 어디 있는지 여기 뭐가니 그거 보고 다니다가 본래 잡아버려요. 절대로 거기 있는 강력을 얼굴도 잘 몰라. 전국에 대통령이 있는 수천 명 얼굴도 잘 몰라요. 그냥 인사 파일을 가지고 이제 좀 파악하다가 아, 이 사람 일 좀 시켜주겠다. 그러면 그냥 세월이 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해야 경제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이것이 저희 계획이고, 또 하나 우리 교육제도뿐만 아니라 경제제도 모든 이 잘못되어 있는 제도들을 전부 바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10대 혁명 공약이라는 것이 주간 현대신문에 지금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워낙 이민재가 공화당 발언을 또 이렇게 놨어요. 박정희를 닮았다 해가지고 실제 박정희의 배를 이어갈 사람은 저입니다. 제가 나오는데 이인재가 발언을 일으키다가 발목이 잡혔어요. 그 사람이 설사 대통령으로 나온다고 해도 나는 걱정이 없습니다. 나는 300만 표, 이인재는 700만 표, 뭐 그렇게 받으면 그걸 되는 거죠. 그러나 이인재 여러분, 나는요 사람을 잘 봅니다. 제가 뭐 주연을 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인재, 김영삼 건강적으로 얼굴이 다 된 사람들이에요. 박정희하고 이인재하고 이인재 눈동자를 보세요. 박정희하고 같은가? 저를 차라리 이렇게 보면은 내 눈매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상한 모양은 박정희하고도 닮은 게 있을지 몰라요. 이인재가 여러분 머리를 뭐 이렇게 가운데가지고 박정희를 닮았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박정희가 받은 것이 서울대학을 나왔다는 것입니다. 서울대학 나온 사람 이 나라 말아먹는다는 건 눈이 강조하는데, 앞으로의 이 나라 정치는 정준이 같은 사람, 국민학교 나온 사람, 한국 정태수 같은 사람, 바로 서울대학교 나온 놈들한테 밀렸어요. 말하자면 청와대에 있는 엘리트들이 정태수를 잡았는데, 그 사람은 법조리 예를 고등학교다 제대로 안 나왔죠. 그런 사람들이 경제에 실제 기업을 일으키면서 경제를 만든 장본인들이에요. 정준이 같은 사람이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돼서 우리는 먹고 살 걱정이 없어. 실업자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번도 월급 한 번 안 받아보고 나이 25살에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서울대학교 쳐갖고 김영삼 대통령 학년입니다. 그죠? 서울대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근데 우리 이번에 공약에 앞으로 사법고시 행정고시 붙은 사람은 앞으로 9급 공무원부터 5급 공무원까지 9급, 8급, 7급, 6급, 5급까지 앞으로 1년간 연수가 아니고 직접 근무를 해서 1년 동안 그 공무원 생활을 마쳐야 검사, 판사가 된다. 이렇게 해서 그걸 바꿨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나는 그 대통령 상임권도 페이지, 대통령 이름 페이지, 대통령 단인제 페이지, 그 다음에 사법관들, 그 모든 검사나 변호사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왜? 10년 동안 절간에 파묻혀서 뼈점만 파다가 2년 같은 거냐? 갑자기 검사가 됐다. 그러면은 나이가 50, 60 먹은 사람들이 세상 살면서 어려운 점이 많아가지고 남한테 사기도 치고 억울하게 사기로 몰리고 재수없이 말이야 남한테 돈도 빌린 거 가지고 도둑놈으로 몰려서 전부 구속되고 무슨 남의 생사 여태를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저기는 장문생활, 야 이거 구속시켜. 이 새끼 무슨 도둑놈이구만. 이런 생활, 도둑질은 누가 하고 싶어 합니까? 말하자면 이런 세상을, 그 복잡한 세상을 어려운 점은 몰라. 22살에 똑같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린 나이에. 그럼 22살에 검사가 된 사람이 야 이거 손 사기꾼이고 이거 잡아넣어. 그러나 그 사람은 알고 보면 사기꾼이 아니라 먹고 살려고 자식들하고 너무 치다가 그렇게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지. 그게 왜 사기꾼입니까? 판사들이 사람 잡아내고 인간이 파괴돼.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 뒤에 아들과 딸이 있고 와이프가 있는데 그 사람 들어가면 와이프 가고 자식 옆으로 붙어져. 그런 가정 파괴를 일삼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공약 6번째 진보평화당 공약에 넣어놨습니다. 우리 공약 10대 공약은 우리 그 안내장에 들어있지. 초청장 여기 봉투 초청장 다 들어있지. 우리는 미국식으로 전당대회 연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회자본 이야기도 하고 뭐 그럽니다. 미국은 대통령 후보가 전당 연설을 할 때
나와서 지 혼자 우리나라 같이 그렇게 김영삼 설명 안 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회자하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공약을 보시면은 제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그 목표를 세워서 지금까지 오면서 제가 기도를 하면은 34살에 대한불교 청년회 회장을 했고 지금은 여의도 순도교회 집사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또 불교계통의 직책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에는 넘나들지만은 어떤 격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김상추 교인이 불교방송에 나타나가지고 한 달간 불교 8만 대장경을 전 세계에 보도합시다고 캠페인을 했어요. 그 불교방송 들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또 했느냐 하면은 수일리 가면은 아카데미 하우스 강원영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한 달간 불교방송에 나타나가지고 방송국의 전국을 통해서 여러분 8만 대장경을 전 세계에 보도합시다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은 높은境界에 올라가보면은 동생 아무도 없어요. 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를 해놨고 거기에 모든 종교가 하나의 효제적인 관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단옷을 입다고 해서 남의 누더기 옷을 보고 저런 옷도 아니야. 그게 무슨 옷이냐 이 사람아. 이 비단옷이 옷이지. 그러면은 성질을 알릴 사람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자기가 존중하는 석가모니가 있다. 그 석가모니가 25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은 그 사람이 죽어서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같이 죽었던 사람들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연설을 좀 장난을 한 것 같은데 여러분이 와서 형식적인 행사는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의 사상을 조금이라도 여러분한테 전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가서 남들한테 저를 조금이라도 환대해 주시는데 도움이 되라고 제가 이야기를 장황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허경영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영 불러봐. 넌 시험하게 right now. 자, 허경영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 right now.